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순천과 나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어제는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잠시 뒤 나올 접촉자들의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지성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현재까지 4명입니다. 모두 전남인데요. 순천에서 3명, 나주에서 1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나주의 확진자는 광주 상무지구 룸소주방 관련 전남 317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조사됐습니다. 순천 확진자는 같은 지역인 순천 140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1명과 가족 접촉 사례 2명입니다. 순천의 경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어젯밤까지는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확진된 광주교도소 직원의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와 광주교도소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고등학교 검사 결과는 잠시 뒤인 오전 8시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광주교도소 직원 등에 대한 검사는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내 감염 확산으로 일부 병동에 대한 동일 집단 격리 조치까지 내려진 전남대병원도 어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전화를 이용한 원격 진료가 시작됩니다. 또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오는 25일부터는 응급실 운영을 일부 재개하고 26일부터 전면 대면 진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남대병원 응급실은 2차 병원을 경유한 응급 환자만 진료가 가능하다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정부가 호남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순천은 지난 20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고 광주와 목포, 전남 동북권 등은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열흘 앞두고 고교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고사장과 수험생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수능 시험일인 오는 12월 3일까지를 수험생 방역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고등학교에서 학교 소독과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확진된 수험생과 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을 따로 설치하고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방역 담당관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고교생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전남 지역에서는 최근 순천과 영암에서 고3 수험생 2명이 감염됐고 광양에서는 고교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비공식적으로 만나 시도 상생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시는 그제 오후 목포에서 이 시장과 김 지사가 만나 다음 달 1일 열리는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의의 상생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과 그린 뉴딜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고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광주에서 이른바 부동산 쇼핑을 하는 외지인들의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광주시는 외지인들이 주로 주말을 이용해 광주 시내의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주말인 그제와 어제도 외지인 불법 투기 단속을 벌였습니다. 광주시는 외지인들의 불법 투기가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자치구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안지구 등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벌여 실거래 위반 등 18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가 봉선동 등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뛰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자치구 단위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동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양권에 제재가 가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또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재외 공관은 물론 교황청까지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전주 전통 한지가 이번에는 조선 4대 궁궐과 종묘 등 조선 왕조의 문화재에 입성합니다. 전통 한지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이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한지로 만든 바티칸 기록물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비밀소고 책임자 대주교에게 전달됩니다. 아프리카 세계문화유산 보존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바이에른 막시밀리앙 2세의 책상 복원과 해외 공관 장식에도 쓰인 전주 한지. 지난 8월에는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보건 중앙연구소가 문화재 복원 용지로 공식 인증했습니다. 전주 전통 한지가 이번에는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과 창경궁 등 4대 궁궐과 종묘 등 조선왕조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전주시는 전통 한지 원료인 당나무를 무상 지원하고 신협중앙회가 1억 원 상당의 전주 한지 3만 750장을 후원해 4대 궁궐과 종묘의 창호를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내년 4월부터 2년 동안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공간에서 상생의 어떤 협력의 이런 결실을 맺게 돼서 정말 조금 과장하자면 역사에 남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전주 한지장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판로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저희도 한 점의 흐트러짐 없이 그 진심으로 우리 한지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판로가 마땅치 않았던 전주 한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 한지의 세계화는 물론 명맥 있기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여행하면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개발에 나섰는데요. 음식으로 관광객을 사로잡고 지역 농가도 살리는 음식 관광 개발 현장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창원방송총국 박상현 기자입니다. 함양에서 11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길명숙 씨. 한정식을 내놓다 보니 밑반찬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새로운 요리도 선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운 거 제가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하여튼 나물에 다 해도 돼요. 한번 드시고 오시면 감칠맛이 나더라고. 함양의 특산품인 곶감이 들어간 소스로 무친 나물을 손님 상에 내놓습니다. 깐깐하게 정성을 들여 준비한 만큼 손님들도 신중하게 맛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좀 특이하네요. 네, 특이하고 맛있어요. 함양군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음식과 함양만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향토 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굽거나 삶기만 했던 함양 흑돼지를 이용해 강정 요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냄새가 안 나요. 네, 가압 때문에 전혀 냄새는 안 나고 맛있어요. 하여튼 맛있어요. 그동안 혼자서는 어려웠던 요리 개발을 지역에 내로라 하는 식당 종사자들이 모여 하나씩 해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메뉴에서 우리의 특산품을 조금씩 첨가를 하면서 그 메뉴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며 대중성까지 갖춘 다양한 향토 음식 개발로 경남의 먹거리 관광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 발생률이 높은 화목 보일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 도내 겨울철 난방기기 관련 화재 119건을 분석한 결과 화목 보일러 관련이 73건으로 61%를 차지했고 전기 가스 스토브 21건, 전기장판 19건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땔감과 불씨 등을 방치하는 것이 화목 보일러 화재의 주요 원인이라며
안전 기준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5호기의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 가운데 3개가 잘못 용접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작업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지만 영상 상태가 불량하고 일부 영상은 촬영이 돼 있지 않아서 은폐나 조작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광 주민들도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 당국의 이른바 셀프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가짜 주식 매매 시스템으로 수백 명을 속여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운영자 31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29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실제로 거래되지 않는 자신들의 가짜 주식 매매 시스템을 이용하면 투자금의 10배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서 모두 400여 명으로부터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보성읍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보성읍은 최근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한국가스공사 이사회를 최종 통과해 오는 2025년 공급을 목표로 사업비 740억 원을 투입해 공급 배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성구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공주택과 산업체 등 5,990여 곳에 도시가스가 공급돼 연간 48억 원의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혁신산단의 농협 나주축산물 공판장이 신축돼 최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신축된 공판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하루에 소 150마리와 돼지 2,100마리를 도축할 수 있고 소 100마리와 돼지 800마리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또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생축 수송 차량과 식육 운반 차량 냉장 출입구를 각각 분리하고 터널식 소독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농업과 임업, 어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농립어업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도내 21만여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인터넷 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농림어업 총조사는 5년마다 국내 농림어가의 규모나 분포, 구조, 경영 형태를 파악하는 전국 규모 통계 조사로 농산어촌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활용됩니다. 광주 지역의 주택 매매 건수는 증가한 반면 전월세 거래는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광주의 주택 거래량은 모두 3,2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20%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습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전달보다 12%, 지난해보다는 20% 감소했습니다. 전남은 주택 거래 건수가 전달보다 11%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도 6% 증가했습니다. 점점 늦가을이 가고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이나 낮아 춥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5.7도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에 바람이 약간 불어서 체감온도는 3도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도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주 중반으로 갈수록 잠시 조금 오르겠지만 아침 추위는 더 심해집니다. 내일과 모레 광주의 아침 기온 3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북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장성과 담양이 5도로 춥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의 낮 기온 12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9도, 강진과 장흥, 완도 1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의 낮 최고 기온 9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남부 일부 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떨어져서 주말에는 초겨울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